면접에서 감, 느낌, 사람 보는 눈 가지고 결정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게 엄청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이 스펙이라는 거는 나는 객관적인 평가를 했다라는 인사 담당자의 연피용 도구일 뿐이다. 출퇴근 시간, 급여, 복지, 워라밸 뭐 이런 거 다 가능한 회사는 솔직히 아빠 회사밖에 없어요. 그냥 아빠 회사도 아니고 할아버지가 만든 아빠 회사. 안녕하세요, 태몽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요즘에 취업 시즌이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0월까지 아마 지사트라고 해서 직무적서 검사를 했을 거고 11월 중으로 해서 이제 하반기 공채 면접이 진행이 될 텐데, 저는 인사 담당 업무를 한 것도 아니고 취업 관련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100% 맞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래도 앞으로 이제 입사하실 분들이나 입사하고 싶으신 분들, 이제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만들어 보게 된 영상이고요. 일단 스펙 얘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사실 저는 이미 뭐 10년도 이전 일이라서 어떤 스펙을 쌓으세요 라던가 이제 자소서 이렇게 쓰세요 이런 이야기는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물론 아직도 진짜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격증에 운전면허를 써요 말아요, 뭐 워드 2급을 써요 말아요 뭐 이러신 분들이 있는. 저는 다른 것보다 이제 스펙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제 100%의 스펙이 완성되기 전에 지원을 좀 여기저기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미 제가 볼 때 요즘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능력이 상향 평준화가 돼 있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누구 하나 빠지지 않는 면에서 거기서 거기. 절대 자괴감을 가지실 필요도 없고 자존감이 낮아서도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자존감이 낮아서는 안 되거든요. 일단 내가 생각한 100% 수준의 스펙을 완성시키기보다는 면접 실전 감각을 늘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내가 만들고 싶은 스펙의 100%를 못 만들었을 때 면접도 못 보고 자신감도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어디든 지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효과적으로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 취업 스터디 학생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서로 피드백하고 피드백 받고 이런 거보단 필드에서 한번 실전 뛰어보시는 게 본인이 뭐가 잘못되고 잘 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러다가 정말 가고 싶지 않은 회사라도 일단 합격하는 순간부터는 선택은 그때부터 내가 하는 거예요. 칼자루를 쥐어본다는 것만으로도 아무래도 자존감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스펙 관련해서 엄청 공감했던 영상이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감성대디님 채널에 또 너무 좋아하는 아나운서 한석준 님이 나오셨는데 스펙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스펙이라는 거는 인사 담당자의 면피용 도구일 뿐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도 그래요. 사실 요즘 신입사원들 보면은 정말 완벽합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합니다. 이게 지금 저라면은 감히 요즘 같은 취업 전쟁 시기에 아무데도 취업을 못했을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 모두 능력도 좋고 경험도 많고 그런 친구들인데 왜 이게 누구는 떨어지고 붙느냐. 저는 이게 결국엔 면접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면접에서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면접에서 감, 느낌, 사람 보는 눈 가지고 결정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막말로 감이라고 하면은 이게 엄청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떨어뜨릴 백업 데이터로 지원자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사 담당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서 학부 때 배운 게 무슨 면접 이런 과목이 있어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경험해 보셨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사람 보는 눈이 자연스럽게 생기거든요. 이 사람이, 물론 이게 100%는 아니지만 내가 이 사람 딱 처음 봤을 때 얘기를 좀 해봤을 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괜찮은 사람이다 아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눈이 자연스럽게 생기잖아요. 그런 눈이 좋은 사람들이 면접 가서 사람들 평가하고 그러는 건데, 이게 또 주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당락을 결정했다고 하면 이것도 또한 100%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다녀보신 분들이 하면은 누구나 엄청 공감하실 텐데, 업무라는 게 사실 결국에는 무언가를 진행시키기 위한 업무가 아니라 혹시나 모를 책임 소재에서 벗어나기 위한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 나는 객관적인 평가를 했다라는 면피용 도구로 스펙을 이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면접이 중요한 건데 이게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정말 이 친구라면 부모님께 소개시켜 드리는 것도 걱정이 안 되고, 엄청 튀는 것도 아닌데 엄청 조용한 것도 아니고, 서글서글하기도 하고 교우관계가 원만하기도 하고, 그 어렵다고 하는 평범한 이런 친구 누구나 있을 텐데 그런 친구 찾는 게 사실 면접입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능력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솔직히 회사 입장에서는 능력이 좋아서 눈에 띄든 소위 말하는 또라이라서 눈에 띄든 이런 사람 찾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잠깐 이야기한다고 해서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괜히 그런 사람을 뽑아놨다가 인사 담당자 같은 경우는 새로운 업무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또 어디다 물을 거냐 하면 또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문제고, 무조건 무난하고 평범하고 적당히 똘똘하고 말 잘 듣고 성격 좋은 그런 사람들 찾는 게 대기업 채용 프로세스입니다.
또 그런 사람은 찾기 쉽도록 또 시스템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지 막 2만 원 두께로 한 번씩 만들어서 면접관들 나눠주고, 스펙이나 능력은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하거든요. 압박 면접까지도 필요 없고, 지원자가 압박 면접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사실 그 자체를 압박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어느 정도 대화를 한다, 대화를 해서 평범한 사람들을 찾는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집중 면접이라 그래갖고 한 4, 50분 동안 한 방에서 이제 면접관 4, 5분이랑 혼자 발표하고 질문하고 답변 받고 이거를 했었거든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그냥 꼬리 질문이라고 그러죠. 동아리 이야기 하다가 그럼 술 자주 먹겠네, 술 좋아하냐, 주량이 어느 정도 되냐, 얻어먹는 편이냐 사주는 편이냐, 이런 일상다반사 이야기를 하다가 면접이 끝났습니다. 계속 강조드리는 거지만 면접은 그 짧은 시간에 대화를 통해서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나는 좀 또라이인데 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왜냐면은 노력해서 평범해 보이는 게 노력해서 또라이처럼 보이는 것보다 쉽습니다. 실제로 그게 거르기도 어렵고요. 근데 문제는 이 노력이라는 게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면접을 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면접이라는 게 크게 보면은 두 가지를 보는 거거든요. 이 지원자가 써먹을 만한지 평범한지, 두 번째가 여기 들어오려는 마음이 있는지. 요즘에 하도 그만두니까 면접 담당자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보느라고 실제로 지원자가 무슨 일을 할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큰 맥락으로 봤을 때는 내가 튀지 않고 평범한 사람이면서도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오고 싶어 한다는 거를 어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다들 잘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면접 준비하실 때 이 세 가지 정도는 꼭 준비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제 당연하지만 자기소개고, 두 번째는 본인의 장단점, 단순하게 저의 장점은 무엇이고요 단점은 무엇입니다 하면은 당연히 안 되는 거 아실 거고, 내 장점은 이렇기 때문에 업무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던가, 나의 단점은 이렇지만 이런 면에서 개선을 앞으로 할 것이다 라던가, 찾아보면 나오는 거 많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장단점을 준비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지원 동기 중요합니다. 지원 동기가 없는 것보다는 극단적으로는 저 이 회사에 돈 벌러 왔어요가 낫습니다. 차라리. 요즘 같은 경우도 워낙 빨리 그만두는 거에 대한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지원 동기가 불분명한 경우에 면접관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오고 싶다는 거는 항상 어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원 동기 꼭 필요합니다. 자기소개, 장단점, 지원 동기는 꼭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결국에 이제 면접이라는 게 내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게 중요한 건데, 이거 쉽게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추천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책입니다. 제발 책 좀 읽으세요. 그냥 요즘 다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하니까 요즘 친구들 문해력이 떨어진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문해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대화에서도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어느 정도까지 봤냐면은 둘이 같은 이야기 같은 방향으로 얘기하는 것도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친구는 많은데 다 헛똑똑이라는 얘기죠. 그냥 어렸을 때부터 문제풀이 같은 것만 훈련이 된 거지 기본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해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 판단, 이해력 같은 게 좋아야 되는 부분인데, 면접에서 예상 질문 외워서 줄줄이 대답하는 거는 잘할 텐데 이게 준비되지 않은 질문이 나왔을 때 이제 대답을 못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자기 생각 정리해서 말하는 게 도움되는 게 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게 또 단기간에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으니까 꾸준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책 읽는 방법도 그러니까 무조건 시간을 채운다, 권수를 채운다로 읽으시면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책을 읽으시면서 이 작가가 무슨 생각을 하려고 했는지 공감하고 상상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은 신기하게 진짜 자기 생각도 많아지고, 그 생각을 틈날 때마다 핸드폰이든 노트든 정리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일기가 됐든 블로그가 됐든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시면은 이런 사람들이 내공이 쌓이면 대화를 하면 바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면접에서 더 유리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면접이든 입사 전이든 입사 후에 부서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이런 거 물어보는 친구들 진짜 많거든요. 어디가 편해요? 워라밸. 물론 편한 질문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5시, 6시에 이제 누구는 저녁 먹으러 나가는데 누구는 이제 집에 가는 거죠. 퇴근버스 승강장 가보면은 거기에 줄이 이렇게 길게 서 있어요. 그런 편한 부서, 편한 자리는 어디나 있는 건 사실인데, 근데 그건 내 자리가 아니에요. 적어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그 군대에서도 꿀보직은 내 차례까지 안 오잖아요. 근데 면접 지원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라면 바로 떨어뜨릴 것 같아요. 일단은 꿀부서를 가고 싶으면 입사부터 하세요. 그러니까 입사부터 하는 게 최대 지상 과제고, 그러니까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해서 일단 들어와고 나서 자리 옮기는 겁니다. 솔직히 다 티나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부서 배치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고, 배치 후 초반 애티튜드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성실하고 인재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가 편한 대로 옮기는 게 더 훨씬 유리합니다. 진즉에 뛰어난 인재였으면 뭐 고민할 필요도 없었겠지만. 그리고 또 피해야 될 스탠스 중에 하나가, 이제 막 졸업하고 온 친구들 중에 이쪽 일은 어떻고 이 부서는 어떻고 저 부서는 어떻고 요즘 기술은 이렇쿵 저렇쿵 막 이렇게 되게 많이 하는 친구들 많아요. 정말 재밌는 건 그래봐야 현업에 있는 사람들보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줍잖게 주워들은 정보나 지식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보통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자기가 아는 선배들이 술자리에서 해준 얘기들을 이제 짜깁기 한 수준인 건데, 선배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거 좋습니다. 이미 취업에 성공한 선배들이나 현업에서 오래 계신 선배들한테 취업 전에 이 업계라든가 이 부서라든가 이 회사에 대해서 물어보고 정보를 얻는 거는 되게 좋은데, 이게 또 절대 반지 같은 효과를 기대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말이 있죠. 그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선배들 만나서 다양한 경험을 듣고 배우되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면접에 가져가는 건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면접은 무난한 사람을 골라내는 거지 뛰어난 인재를 가리는 도구가 아니거든요. 뛰어난 인재는 솔직히 말해서 딴 데서 다 뽑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되게 건방졌던 게, 주제도 모르고 막 집 근처에 있는 서울에 위치한 대기업 가는 게 되게 꿈이었거든요. 대기업이라고 뭐 어디에 사업장을 두고 어떤 일을 하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출퇴근이 가까운데 돈 많이 주는 곳에 가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입사하고 나서 현실이 되니까 경기도로 출퇴근하고 막 그랬던 거지, 그전 같았으면 아마 아무리 삼성이라도 지방을 어떻게 가지?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디라는 걸 솔직히 좀 빨리 인정하고 입사를 위해서 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 급여, 복지, 워라밸 뭐 이런 거 다 가능한 회사는 솔직히 아빠 회사밖에 없어요. 그냥 아빠 회사도 아니고 할아버지가 만든 아빠 회사.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도 없지만 모든 걸 다 갖춘 회사도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삼성 인문교육 SVP라고 하죠. 3주 동안 합숙을 하는 지도 선배를 간 적이 있어요. 지도 선배 가기 전에 이제 2주 정도 양성 과정이 있는데, 그 양성 과정에서 제가 받은 교육 중에 하나가, 요즘 신입사원들은 제가 입사할 때와 다르게 더 힘든 시기에 더 치열하게 경쟁에서 들어온 친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가면을 쓰는 데 익숙해진 친구들이라, 그래서 그런지 이 친구들은 라포 형성이 더 어려워서 너희들이 면담하기가 더 힘들 것이다 라고 이제 교육을 받았었어요. 너무 현실이 힘들다 보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신입사원들 친구들 보면 진짜 대단해요. 뭐 하나 빠지지가 않습니다. 진짜 능력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학력도 그렇고. 근데 능력은 좋은데 뭔가 사람이 쩔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입사한 친구들도 뭔가 당찬 포부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임원이 되라 이건 아니지만 당찬 포부가 있거나 비전이 있는 게 아니라 노력해도 안 되는 현실의 벽에 뭔가 가려막혀 있는 느낌? 요즘 친구들 힘든 거 모르지 않거든요. 그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는데 저도 제 위치에서 한번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적어도 제가 좋은 동료가 될 수 있고 좋은 선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힘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힘이 없는데 솔직히 어떻게 힘을 내요. 근데 하지만 취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취준생분들이 앞으로 모두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기회에도 또 이런 얘기 할 기회가 있으면 종종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